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분양권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전매하실 생각으로 받으셨다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전월세를 돌린다고 했을 때도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시면 문제는 없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전월세를 내기도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세금 받아서 중도금 그냥 상환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약정 위반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미리 알아두고 나서 분양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양받아서 전세를 내거나 전매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분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직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긴 전이지만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총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그동안 구리시에서 보기 힘든 대단지가 요번에 신규 분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리 지역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단지인데요. 구리역과 가까워서 입지가 좋은 데다가 또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단지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또 높은 분양가가 예상이 돼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변에 준신축 단지들을 매수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양 정보들과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예상되는 분양가라던가 그리고 차약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예상되는 분양가가 적정한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청약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합리적인 선택이 될 만한 건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고정 댓글에 관심고객 등록 링크도 함께 올려둘 건데요. 관심고객 등록을 하고 나서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50만원 상당의 계약자 축하금 지급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딱 10초만 시간 내서 관심고객 등록 꼭 남기고 나서 영상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양 정보를 얻고 싶거나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운영 중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청약정보 카페가 있는데요. 영상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이곳에서 질문이나 답변도 해드리고 지속적인 분양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 정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총 3022세대의 대단지가 요번에 구리시에서 최초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총 1530여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와서 오랜만에 구리에서 좋은 분양 단지가 나왔습니다. 단지명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라고 정해졌는데 시공사는 이편한 세상하고 자이 그리고 SK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지명이 하이니티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단지인 만큼 총 4개의 단지로 구분이 돼서 분양이 되는데요. 총 4개의 단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지가 1단지로 1360세대고요. 2단지가 2049세대, 3단지가 373세대, 4단지가 240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입주는 29년도 12월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일반 분양은 1530세대가 나오는데요. 25평 물량이 949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4평형 84타입이 186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 구리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롯데백화점이나 상업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시설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교육환경도 보면 구리초등학교, 수택초등학교가 있고 토평중학교, 구리중학교, 구리여중까지 중학교들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수택고나 구리여고도 가까워서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주변에는 구리 전통시장까지 있어서 구리 지역의 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역에서는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8호선으로 잠실역까지도 정말 가깝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철도 교통도 좋고요. 옆에 포천세종 고속도로라던가 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서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 조성도 잘 되어 있는데요. 건배 근린공원을 바로 끼고 있는 단지라서 쾌적성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왕숙천도 근처에 있고요. 또 한강이 가까워서 요즘 서울 지역의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께는 대안이 될 만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역 중심에 가까워서 생활의 편의나 쾌적성, 지하철 교통까지 모두 잘 갖춘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주변부에 수택 재개발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쪽도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나 한양수자인과 같이 주변에 신축 단지들도 몇 개 있어서 구리에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8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잠실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근 구리 지역 중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약 일정을 보면 저희가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청약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 3월 3일 화요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월 4일 날 1순위 청약을 하게 되고요. 3월 11일 당첨자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모델하우스는 그 전주인 3월 6일이나 빠르면 2월 27일 금요일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양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주변 시세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단지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 플러스 알파로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의 준신축들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가장 분양 세대수가 많은 25평형을 기준으로 해보면 24년도 5월에 중봉된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는 현재 10억 초반의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21년도에 입주한 한양수자인 구리역이라는 단지는 9억 초반의 시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역의 초역세권 단지인 이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같은 경우는 현재 구리에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26년도 3월에 또 입주 예정에 있는 구리역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 상태지만 25평을 기준했을 때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서 거의 11억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변의 시세가 21년도에 지어진 단지 같은 경우도 9억 초반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 26년도에 이제 예정 중에 있는 단지는 11억 정도의 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이니티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9년도 12월에 입주 예정 중에 있는 단지인데다가 대단지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가 현재 10억 초반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4천만원 조금 안되게 그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그보다는 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입지를 기준했었을 때는 구리역이 가까운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나 구리역 롯데캐슬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던가 신축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비슷하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평균가를 기준하면 4천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만약에 좀 더 저렴하게 3,900이나 3,800선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청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보다 좀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고민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는데 아파트 분양이라는 건요. 지금의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29년도 12월에 입주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양가의 확장비와 이자 합산액까지를 계산했었을 때 29년도 12월 기준 현재의 금액이 적당한지 여부를 미리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리역 롯데캐슬의 분양권 시세보다는 좀 높게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는 구리역 롯데캐슬이 좀 더 나은 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세대를 공급하게 되다 보니까 최고 금액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금액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분양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약이 당첨돼서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대출이나 자금 계획들을 세우시는데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구리시기 때문에 현재 대출은 LTV의 60%까지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당 4천만원 미만으로 10억 이하의 분양가로 나온다면 중도금 대출 60%가 다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 일부 잔압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받으셔야 될 텐데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조건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고 예전처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때 전입 의무가 또 부과가 되니까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라던가 전입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분양권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전매하실 생각으로 받으셨다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전월세를 돌린다고 했을 때도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시면 문제는 없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전월세를 내기도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세금 받아서 중도금 그냥 상환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약정 위반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미리 알아두고 나서 분양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양받아서 전세를 내거나 전매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만약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본다면 25평형은 고층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억에 근접할 것 같고요. 34평형은 13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10%에 중도금 60%를 받고 잔금 30%로 분양 스케줄이 잡힐 텐데요. 입주 시점에 중도금과 잔금까지 합쳐서 총 90%의 금액을 처리해야 돼요. 이때는 분양 잔금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잔금 대출은 현재의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점의 감정 시세를 기준해서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시세가 올라간다면 대출 가능은 늘어날 수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의 대출 규제가 유지가 된다면 입주 시점에도 최대 6억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아직 관심고객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딱 10초만 시간 내서 관심고객 등록하시고 나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이게 뭔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 이거 관심고객 등록이 뭔지 잘 모르고 귀찮아서 안 하셨다가 청약 당첨돼서 다 계약들을 하셨는데, 누구는 부동산 MGM 혜택 받으셔서 막 돈 받았다고 단톡방 같은 데서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거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딱 10초만 시간 내서 저희 고정 댓글에 관심고객 등록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세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약은 아무래도 84 타입에서 일반 분양 배정 세대수가 적은 만큼 84 타입에서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 분양 단지인 만큼 구리 지역 거주자가 100% 우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이나 대체로 구리시 거주자들이 우선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청약하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이니티 리버파크에 꼭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이니까 미리 구리시로 주소 이전을 해두시면 구리시로 청약 당첨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평면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히 평면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29 타입과 38 타입, 44 타입의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구조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형 평형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복도형 같은 경우는 마통풍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 보이고, 침실 2개의 거실이 있는 구조로 나왔는데요. 소형 평형인 만큼 다용도실이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다가 세탁기를 놔야 될 것 같고요. 1단지가 3단지에는 소형 평형이 없고요. 2단지에 일부 동들하고 4단지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9 AB 타입 같은 경우는 판상형 3베이 구조로 나왔어요. 3베이 구조는 침실 쪽에 드레스룸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또 안방의 베란다 면적까지 확장을 해서 안방을 넓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부족한 면적을 베란다까지 모두 확장해서 안방 크기를 넓혀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베이 판상형 구조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둘 공간이 없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나왔고요. 59 A타입하고 B타입이 똑같은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주방 공간이 B타입이 좀 더 넓게 나왔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B타입의 선호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59 C타입은 타워형으로 나왔는데요.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을 둔 공간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59 타입은 타워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4베이 판상형의 경우에는 타워형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구조이긴 하지만 3베이 판상형이라면 타워형이 공간 활용 면에선 더 좋은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판상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청약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77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로 나온 구조인데 현관 쪽에 방이 2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 안방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배정 세대수가 20세대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하고 110 타입이 유일하게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요. 평면 자체도 큰 평형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에서 판상형 4베이 구조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은 D자 주방이 아니라 11자 주방을 둬서 주방의 넓이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현관에 팬트리가 아주 깊게 있어서 평면도상으로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안방 쪽에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처럼 잘 구성이 돼서 84 타입은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0 타입은 딱 59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요. 84 타입과 비슷한 구성이긴 하지만 현관 팬트리가 좀 작아졌고요. 대신 침실포 알파룸을 둬서 방을 4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왔어요. 작은 방들도 크게 빼줘서 실제로 작은 방 크기가 25평형의 안방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지의 배치를 보면 E1 블럭이 가장 큰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E2 블럭, E3 블럭, E4 블럭 순으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022세대의 대단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지 사이에 도로로 단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주차장이라던가 관리비 같은 부분까지 함께 관리되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이니티 리버파크 내에서도 대단지 쪽이 선호도가 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분양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2월 말 정도가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올 거고요. 내부 평면이나 옵션 사항들까지 모두 정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약은 4개 단지를 한 번에 받을지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나눠서 구분해서 받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을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 같은 예상도 듭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의 상세 내용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약 관련해서 지속적인 분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